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2320선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이후 2310선까지 밀려나면서 약세 흐름을 오후 들어서 조금 더 깊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코스피 지수는 2372.29포인트로 장을 마쳤지만 이후 5거래일간 5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가 보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주 후반 북한 건국절에 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어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22 통화정책회의와 FOMC 회의도 남아있어 이러한 관망세는 더욱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드러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주는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6%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통신업입니다.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통신업종은 8월 한 달 동안만 업종지수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가운데 9월에도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통 3사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오늘 우리 장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업종 또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78포인트가량 소폭 내림세를 시현하면서 2324.84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금융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애플과 알파벳, 페이스북과 아마존 모두 1%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내림세를 보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신분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를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의약품 업종과 화학업종, 의료 정밀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 등은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했고 반면 은행업종과 통신업종, 전기 가스업종과 운수창고업종은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 출발 구간에서는 0.48포인트 오른 649.23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이 출발 구간 달리 나와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그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 이 와중에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 흐름은 또 어땠을지 오전장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KPS입니다. 네, KPS가 코넥스 시장에서 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첫날인 6일장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의 전날 종가 10,6,100원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2000년 설립된 이 KPS는 유기광 발광 다이오드, 마스크 안장기를 비롯한 이 특수 목적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175억 원의 매출에다가 26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시 5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KPS 4.44% 오른 1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효성입니다. 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효성이 이 기업 가치 재조명 기대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과 메리츠 종금증권, 또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증권사 창구가 이 매수 상위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장이 대주주인 효성 ITX 역시 1.27%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전날 효성이 지배구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으나 이는 곧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증설 효과로 인한 실적 증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며 사업 부분별로 인적 분할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 부분 기업 가치에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어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효성입니다. 현재 시각 0.31% 내린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입니다. 이 세포치료 전문기업 녹십자셀이 6일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달 24일 3만 원대 거래가 계속되면서 이 4만 원 진입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와 미국 진출 및 투자 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녹십자셀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자회사 또는 이 기타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고 또 미국 시장 진출을 발표한 이로 회사 측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녹십자셀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또 연구 개발 지원, 또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기업 연결 등을 지원하면서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녹십자셀이 지난 6월 방미 경제인단으로 선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처음 방문에 동행해서 현지 기업들과 연구 협력 및 파트너십 논의를 통해서 일군 첫 성과입니다. 그럼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8분 구간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녹십자셀 4.88% 오른 3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가 리니지 M 흥행이 지속되면서 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전문가들의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키움증권연구원은 이 NC소프트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어난 7,784억 원, 또 영업이익은 931% 늘어난 3,87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 리니지 M의 흥행이 출시 후에 2개월 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매출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리니지 M은 다수의 경쟁작이 나온 이후에도 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분기에는 개인 거래, 또 공성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유저 이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어떻게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 NC소프트입니다. 5.18% 오른 43만 6천 원의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애니인데요. 이 데코애니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데코애니는 908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키위 미디어그룹은 지난달 11일 이 데코애니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키위 미디어그룹은 이날 중도금 30억 원을 납입하고 임시 주총 하루 전 60억 원을 지급해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키위 미디어그룹은 데코애니를 인수해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자사에서 보유한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 시위와 함께 브랜드 유통사업 부분의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위 미디어그룹은 또 중국 유통기업인 화련신광 브랜드 운영관리, 또 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한국 제품을 유통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화련신광 태국 또 쇼디시 시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또 물류 시스템의 공유, 기존 유통망과 또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3시 11분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데코엔이 2.49% 오른 947원의 거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좀 출렁했는지 특징주 5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후 구간에서도 여전히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20선을 지지선으로 한 등락을 거듭 반복 중에 있는데요. 현재 구간 0.3%가량 빠지면서 2319.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모색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5구간까지 0.46%가량 오름폭 보여주면서 651.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 여전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또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업종은 현재 구간 건설업종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날 정부가 파리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가 미치면서 오늘 건설업종 주가는 좀 일제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날 파리 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호산업 같은 경우 우선주와 함께 동반 약세 흐름입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 5.95%가량 빠지고 있고 우선주가 3.77%가량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또한 4%가량 주가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SC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4%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건설업종 내에서는요. 한전 KPS 또한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35%가량 빠지고 있고 GS건설도 오늘 3.38%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그룹주들이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1.8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모두 약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우선주와 함께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 역시 3.98%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도 3%대 약세고요. 현대위아 종목도 현재 구간 3%대로 주가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철강 금속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1.6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 BNG 스틸이 5%가량 급락하면서 오늘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고 동국제강 종목이 3.64%대 약세, 동양철관 종목도 3%대로 주가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 역시 2.34%대 약세 기록하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통신업 여전히 1%대 약세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으로 빠짐에 따라 증권업종 또한 오늘 1.18%대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선방해주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 업종입니다. 현재 구간 1.41%대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제약과 유유제약 종목이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광동제약 종목과 한올바이오파마 종목이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 업종, 전기 전자업종과 의료 정밀업종, 제조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상승세 두드러지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기타 서비스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크리스탈 종목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업체와 기술 이전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무려 11%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스미디어도 6%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YN텍 종목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4%대로 상승하면서 오늘 기타 서비스 업종의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 업종도 오늘 선전하고 있습니다. NRK 같은 경우 오늘 닷새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제약업종, 정보기기업종, 화학업종 순의 상승폭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기타 제조업종의 하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락 문화업종과 건설업종, 금속업종과 비금속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또 업종 내 종목들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알아볼 시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수급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외국인이 많이 덜어내는 반면에 외국인이 덜어내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1,65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을 덜어내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억 원, 또 외국인은 1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76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2,692억 원, 또 외국인은 3,025억 원을 매도 우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에서는 5,67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급 점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 그리고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빅텍입니다. 빅텍은 서울시설공단과 22억 2,793만 원 규모의 서울시 공공자전거용 단말기 및 무선 AP장치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8월 카지노 매출액이 530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머신 매출액은 4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5% 늘었으나 테이블 매출액은 490억 5,800만 원으로 11.7% 감소했습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대만 파워텍 테크놀로지와 45억 8,177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3%에 해당합니다.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를 위해 보통주 18만 5천 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보통주 한 주당 6,100만 원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빅텍인데요. 빅텍 오늘은 1%대 넘게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반락한 모습입니다. 2.27%가량 밀리면서 4,7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지금 2%대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매출이 줄었다는 공시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300원가량 하락하면서 1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6,65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0.31%가량 상승하면서 1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현재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0.99% 빠진 10,000원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SV입니다. NSV는 채권자 유재열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 도모입니다. 향후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 심사를 통한 회생 절차 시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 SDI는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장내 매수와 매도를 거쳐 보통주 35,407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0.18%입니다. 다음은 사모입니다. 사모는 KB부동산신탁이 발주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도이치 오토월드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07억 5,220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2.03%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STX입니다. STX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1주로 병합하는 4,300억 원 규모의 주식 감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자 주식은 보통주 약 1억 6,076만 주와 우선주와 전환주 약 1,143만 주로 감자 후 자본금은 기존 4,784억만 원에서 478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이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SV입니다. NSV 현재 정리 매매되고 있습니다. 504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오늘 오전에는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45%가량 밀리면서 11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호 종목입니다. 3호 종목 오늘 2%대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17,550원까지 오전 한때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0원가량 상승폭 반납하면서 1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STX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감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2%가량 상승물 강하게 켜면서 전 거래일 대비 6,500원 오른 15만 7천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2.58% 오른 7만 1,7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현대상선 역시 2%가량 오름세 시현하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가 2.54% 오른 88,800원에 장 마감을 예고합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NC소프트입니다. 장 마감까지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4,500원 오른 43만 9,5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카카오가 1.99%가량 오르면서 12만 8천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랜드가 1.29% 오른 35,300원에 대덕전자가 4.41%가량 오르면서 11,85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6%가량 상승불 켜면서 235만 천원에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 4.61% 오른 37,45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효성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폭 모두 반납합니다. 장 마감에는 보합권에서 장 마치면서 16만 1,000원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 OCR 종목이 4.84%가량 오르면서 10만 4천원 마감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금호 석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가량 상승불 켜면서 79,5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LG상사는 오늘 하락세로 장 마감 예고하고 있는데요. 0.88% 하락하면서 28,2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감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SV 같은 경우 정리매매에 들어갔죠. 81%가량 급락장세 연출하고 있고요. 세니트가 2.46% 오르면서 1,870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DNF가 8.93%가량 오름폭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18,30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메커스가 5.72% 오른 4,065원에 가온미디어가 3%가량 오르면서 11,2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조명 종목입니다. 오늘 3%가량 오름세 시현하면서 1,83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화제약이 3.14% 오른 4,770원에 대화제약이 3.63% 상승한 21,4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코퍼레이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량 상승률 시현하면서 3,015원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태양CNL이 6%대로 급등하면서 1,38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바코 종목입니다. 오늘 1.21% 오른 7,58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넵튠 종목이 무려 11%대 급등 흐름으로 장 닫습니다. 11,5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호가였습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그리고 업종배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닫았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가 역시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 및 금지는 무력 행사 외에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로 꼽힙니다. 오는 11일 안전보장 이사회를 앞두고 대북 제재 실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원유 수출 제한, 금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원유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날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은 중국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제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육자회담 재개를 협상 조건으로 내놓으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보다 일시적인 원유 수출 중단이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해드렸고요. 최근 연이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 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맞췄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네, 먼저 마감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핵 리스크 때문에 주춤한 모습을 보여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은 0.29% 내린 2319.8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59% 오르면서 652.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흐름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이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079억 원, 또 기관에서는 1,757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3,000억 원가량 넘게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별로 변동이 없이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43억 원, 또 기관에서는 60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193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입니다. 선물 또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3,214억 원, 또 외국인이 4,270억 원가량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기관에서는 7,405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 함께 마감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온도차가 조금 나와줬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로 닷새 연속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라고 한다면 간밤 뉴욕 증시가 보름 만에 가장 큰 하락폭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우리 지수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인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종목별 흐름 마감은 또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2.51%가량 약세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 그 밖에 운수 장비업종, 철강 금속업종과 통신업종, 전기 가스업종도 1%대 웃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 4업종만이 상승불 켰는데요. 의약품과 서비스업종, 전기전자업종과 의료 정밀업종만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입니다. 오늘 기타 서비스 업종이 크리스탈의 급등으로 2.47%가량 올랐고 IT 부품업종과 제약업종, 정보기기 업종이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건설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그 밖에 오락 문화업종, 비금속업종, 금속업종과 통신서비스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별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종목별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가 12,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레버리지인데요. 4.11% 오른 16,7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현재 시각 4.39% 오른 2,73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18.69% 내린 5,350원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우진 플라임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6.84% 내려가면서 만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6.06% 내림세 이어가면서 8,000원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NSV입니다. 109.84% 오르면서 405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2,110원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동스틸입니다. 11.03% 내린 6,000원대 거래를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종목별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